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동고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동고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어제 저희 제작진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예. 네, 어떤 전화인가요? 축하부터 하죠. 축하부터 할까요? 예. 축하합니다. 자, 올해 왜 떨어졌나 시즌 2에 출연해 주셨던 강정원 학생이 합격 소식을 전해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현대제철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합격 통보를 받고 바로 저희 작가님한테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와, 예,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을까요?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합격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또 잊지 않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원 학생이 저희 방송에 출연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네.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감동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 MC분들, 제작진분들 모두 더 네.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시즌 3에 출연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연락을 꼭 받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희도 네네. 최선을 다할 것이란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잡정센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이유를 밝혀드리고 또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리는 잡정보센터의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서류 광탈에 대한 이유를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자소서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 이분 오랜만에 뵙네요. 굉장히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이죠. 세계 이택준 강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타 공인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또 이렇게 네. 말씀한 긴장 풀어주려고 본인 또.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번에. 예. 어쨌든 저번에 예. 특집 합격의 비밀 네네. 할 때 전이었죠. 그러니까 11월쯤이었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저 축하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제가 오늘로 퇴사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오,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퇴사한 소감 이게 듣고 뭔 싶어요. 축하야? 아, 네, 이제 제가 회사. 네네. 준영이 축하해요? 아, 이게 이 방송에서 할 그건 아닌가요? 축하는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요. 퇴사한 소감도 네. 듣고 싶어요.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어쨌든 회사의 소속으로 이제 네. 계속 한 6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정말 프리랜서로서 네. 이제 혼자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당연히 이제 입사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남은 인생들은 또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애들한테 저기 회사 그만두라 프리랜서 하라 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진 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택준 쌤은 합격자를 많이 배출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좋은 사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경기도의 이제 모 대학에서 이제 장기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끝났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자가 좀 배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최모 학생인데요. 이제 그 학생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 얘기해도 돼요. 그건 좋은 거니까. 아, 최진혁 학생인데요. 최진혁 학생. 진혁 씨 네네네. 축하해요. 진혁인데 축하. 그 학생이 축하해요. 예, 예. 네네, 학생이 사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29살, 이제 내년에 30 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민간 기업 위주로 보면 사실 나이로 보면 거의 이제 마지노선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졸업이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그 친구는 좀 명확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로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굉장히 안타까운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학생이 2년을 사실 근무를 하고 이제 그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라고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제 본인의 평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이제 회사의 그런 환경이 좀 변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합격을 결국은 이제 계약 종료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포기하거나 좀 실망하지 않고 본인의 그 2년 경력을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이제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 백신 회사 그 전 대표님이 굉장히 어디? 유명하신 네, 어디에? 안 대표님 계시잖아요. 네. 네네. 아. 그 백신 회사에 이제 개발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안랩에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방송 오랜만이라 좀 그러네요. 좋은 일이니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루키 거네요, 그죠? 올드 루키 사실 그러니까 졸업을 이제 원하지 한 학기 않는. 남겨두고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맞습니다. 주 네. 왜 떨어졌나 주인공도 택준 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을 그렇죠. 하면서 오늘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다은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는 첫 번째 이제 하이네요. 네, 어제 제가 첫 좀 번째 없었어서. 왔습니다. 자, 이틀째인데 제가 어제 보질 못해갖고 네. 여전히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느낌입니까? 예. 그래도 어제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밤을 잘 못 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잘 좀 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은 학생 이번 하반기가 첫 도전이었어요, 네, 공채. 네. 자소서 쓸 때 뭐 어려운 점 있었어요? 아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네. 지원 동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원 동기. 네. 예.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기업에 지원을 할 때 그냥 공고를 보고 막연히 이 기업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리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문기사를 빠르게 훑어보고 지원 동기를 썼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부분도 어려웠던 게 제가 10년 후에 정확히 어떤 직무를 할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전에 앞서서요. 저희가 봤더니만 손을 이렇게 밑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는데 편하게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방송하시면 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가장 많이 보면서도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지원 동기 좀 어려운데 네. 사실 정말 가고 싶은 회사 한 곳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그 거짓말을 좀 잘 풀어야 될까, 연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될 수도 있을 부분일 텐데요. 인사 담당자셨기 때문에 택순 쌤께서 보실 때 네. 지원 동기는 뭐 어느 정도로 좀 쓰는 게 좀 적정하다라고 좀 보면은 수위를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지원 동기는 이제 획일적인 뭐 형식이나 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원하는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뭐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들이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설처럼 좀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서 혹은 지원 직무에 따라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분량 안에 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은 학생은 전공이 이제 상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뭐 GS 리테일에서 했던 혹은 뭐 타임스퀘어 등에서 했던 과정을 이제 지원 동기 안에 충분히 써주셔야 될 겁니다. 또한 그 했었던 거. 네네 그 대외 활동을 또 의미 있게 만들려면 이제 회사의 뭐 마케팅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회사의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은 학생 자소서 보면서 그래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가고자 하는 네. 직무랑 네. 내가 했던 거랑 연결고리는 있어야 된다. 연결고리. 그거는, 네, 그죠? 항상 예. 연결고리가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항상 예. 이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소서를 쓰다 보면 사실 기업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이 우리 기업만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나 뽑고 싶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다은 학생의 서류 합격률이 그렇게 그래. 높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걸 잘 어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몇 개 썼어요? 저 어제 못 들어갔고. 한 19개 정도 그중에서 썼는데 몇 개 붙은 거예요? 한 3-4개 정도 붙었습니다. 나쁘진 않네요. 네. 그래도. 네. 어쨌든 네. 본인이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그 원인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이번에 취업 준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부족했고 자소서 쓰는 법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걸 네. 자백한 네. 지다은 씨의 자수 겸 자백이었습니다. 택준 쌤이 합격 자소서와
그 불합격 자소서를 번갈아 보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점수를 딱 정확히 몇 점이었다라고 주신다면 10점 뭐 만점에 사실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이라 점수를 정확히 또 드리긴 어렵고요. 점수를 보진 저는 않는데. 예. 저는 B-를 B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점수로 점수 따지면요? 따지면은 10점 만점에 70점 좀 될까요? 잘 70점 좀. 준 거 아니에요? 70점.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점인 거죠. 예. 아, 7점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오, 어떻게 하려고 그렇군요. 저기 이렇게 높게 주셨는지 이유를 좀 모르겠는데 들어볼까요? 7점이나 받은 이유. 네, 사실 우리 그 대학교 때 학점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음. 보통 A+나 A 받는 사람들은 출석도 잘하고 이제 과제도 잘 내고 이제 그 시험을 잘 보든지 뭔가 이제 특별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A+A를 주는데 이제 B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뭐 성실하게 출석은 다 했으나 네. 그리고 뭐 과제 시험 그냥 무난무난한 사람들이 B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다은 학생을 B+나 이제 B0를 주지 못하고 B-를 준 것은 사실 그 본인의 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땐 잘 활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B-을 좀 드렸습니다. 재료는 많다. 그래, 네, 재료는 네, 네. 많다. 그래도 저희가 그 조민혁 쌤 같은 경우는 재료가 많아도 네.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면 한 2점대로 주는데 굉장히 뭐 후하시네요. 낮은 점수를 주셔갖고 네, 일단 좀 자신감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네. 자, 그러면 다은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다은 학생이 웅진 싱크빅 편집 개발직에 지원한 자소서 항목 택준쌤은 1번 항목부터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항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비전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항목인데요. 다은 학생은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네, 소제목은요. 유아 전집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낸 디딤돌 웅진 싱크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했기에 많은 유아용 교재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웅진 싱크빅의 유아용 전집들을 접했는데 유아들의 기초생활 습관 형성부터 삶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내용의 책들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렬한 색감의 느낌 및 공간을 활용한 구성을 보며 웅진 싱크빅의 편집 개발 업무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원 동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했던 지단 학생, 과연 이 지원 동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대한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받으셨어요? 어쨌든 웅진 싱크빅을 참 보면서 네. 감동을 받은 네. 어떤 감상평 감상평.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웅진 싱크빅을 뭐 접했어요 실제로? 그걸 좀 네. 들어봅시다. 예. 네, 접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예. 웅진 약간, 싱크빅 하면서 네. 잘하신 건 아니죠? 네, 그냥 약간 책으로만 접하고 좀 네.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인 경험이 많아가지고 조금 감상평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굉장히 회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드는 감상평이었는데 감상평이라뇨. 감상평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기소개서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가이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소제목이 일단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소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소제목은 사실 자기소개서 내용의 요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 전집에 대한 이제 흥미를 이끌어낸 디딤돌 웅진 싱크빅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내용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소제목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네. 광고 문구 같아요, 그렇죠? 그쵸. 학부모들을 좀 유인하기 위한 네네. 그런 근데 느낌? 사실 예. 유인도 잘 안 될 것 같은 광고 문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저 그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웅진 싱크빅은 이제 교육 회사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굉장히 명확할 겁니다. 뭐 지원하셨던 이제 에듀코나 아니면 비상교육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웅진 싱크빅의 경쟁력에 대한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분석을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말 이 웅진 싱크빅을 아까 간접적으로 이제 좀 경험했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앞부분만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죠. 뒷부분에 뭐 직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나오나요 이제?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와요. 뒷부분에 이제 뭘 뭐 보고 7점 준 거예요? 사실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은 아니지만 이제 앞부분에 비해서 내용이 분명히 잘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을 살린
이제 경험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다만 그 역량이 이제 해당 편집 개발 업무, 그러니까 직무 업무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여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나열식으로 본인의 뭐 첫 번째 이거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직무에 대한 집중도를 좀 살펴보자면 어제도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창규 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무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야 할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이제 세부 직무만 뭐 대여섯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쓰려다 보니까 이게 뭐 묻지마 지원이 되는 거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교육 쪽으로 지원하면서 전공을 살린 쪽으로도 뭐 방향을 잡아봤는데 네네. 다른 학생 생각은 여기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네, 저도 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교육기업의 교재 개발이나 기획 쪽으로 이번에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 네, 지원 전에는 좀 영업 마케팅 막연하게? 쪽으로 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방향을 교육 쪽으로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많은 깨달음을 네. 얻고 가셨군요. 그러군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만큼 웅진 싱크빅 편집 개발직에 지원한 자소서 컨설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은 학생이 유아교육 전공이잖아요. 쌤 자소서 보시고 좀 전공에 네네. 대한 건 잘 살아 있었나요? 네, 뭐 앞서 네. 말씀 잠깐 드린 네네네. 것처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본인의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면 네. 이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버린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이제 뭐 그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의 대외 활동만을 강조해 쓴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본인 이력서 중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건 어쨌든 전공이란 말이죠. 네. 전공이기 때문에 다은 학생이 이제 쓰셨던 것처럼 이제 유치원 실습이나 뭐 혹은 어린이의 특성 파악을 위한 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교육 개발 쪽이 아니라 뭐 다른 직종이나 직무에도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4번 문항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서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은 학생이 과연 뭐 자신의 전공과 전공 수업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좀 효과적으로 잘 어필했는지 네. 지금 우리 쌤 얘기한 대로 택준 쌤 얘기한 대로 자기소개서 4번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한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웅진 싱크빅 개발직 4번 항목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바꿨거나 변화시킨 경험을 묻는 항목입니다. 다은 학생은 이 4번 항목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소재로 삼았는데요. 어떻게 적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소제목을 적었고요.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교육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 당시 유아들을 위한 교구를 제작하라는 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흔히 볼 수 있는 교구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캠핑 놀이를 하자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서요. 캠핑놀이는 실제 나뭇가지와 천을 사용해 제작하는 역할 영역 교구였다. 팀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반대했지만 아이들이 차별화된 교구에 더 관심을 둘 거라는 걸 강조하자 제 의견을 따라주었다. 실제 나무 목봉과 천을 구매해서 텐트를 제작하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구성하고 페트병과 양초로 램프 구성 및 전기 모기채 등 창의적인 유아용 교구를 제작했다는 경험을 적고 있는데요. 전공팀 과제를 소재로 삼은 이번 4번 항목에서 택준쌤은 어떤 점을 지적하실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번 항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봤습니다. 1번 항목보다는 조금 더 뭔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세부적인 느낌이 느낌도 있고요. 네, 네. 들긴 합니다. 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소제목도 그렇고 이제 평가자들의 이제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1번 네. 항목에 비해서는. 근데 뭐 그리고 내용도 이제 크게 과장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소한 소재라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예전처럼 자연을 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뭐 그러한 간접 경험을 짚어주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본인이 이제 전공 과목이 이제 유아 교육과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자연환경에서 노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정서 발달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평소 유아교육에 대한 가치관까지도 이제 어필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소재는 좋았는데 본론에서는 돈을 아꼈다는 느낌으로 그 흘러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은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를 했는데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했다가 핵심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남들 하지 않는 캠핑놀이인 역할 영역 교구를 만들었다는 게 창의적이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여기서 주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짚어주시죠. 그 내용을. 네, 저는 뭐 재활용을 강조한 것보다는 창의성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약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줄 수 있을 만큼 좀 이게 그 어떤 비율을 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기도 네.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뭐 막상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냈다, 뭐 생각을 해냈다, 성공했다, 좋은 평가 받았다. 그러니까 약간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좀 드는데 보통 친구들 이렇게 많이 좀 쓰지 않나요? 네, 뭐 그래서 그것들이 뭐 다은 학생의 실수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뭐 책 같은 걸 많이 본 느낌이 나요. 그냥 취업 관련한 책이나 아니면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정석으로 써놓긴 했는데 이게 본인의 직무와 이렇게 매칭이 돼 그걸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합격 자기소개서라고 이제 했던 아까 싱크빅 말고 다른 자기소개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게 이제 전자제품 판매점 이제 매니저로 지원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자소서를 보면 이제 성장 과정에서 UCC 작업 활동했던 거를 이제 써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제 그 UCC 작업하면서 수상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써주셨는데 이제 앞서 쓰는 이제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 편집 개발 직무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들을 어필했다라고 하면 사실 편집 개발 업무에 그 UCC 작업하고 영상 기술들이 분명히 역량으로 그 발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전자제품 매니저가 UCC 동영상에 거기서 수상했다는 경력이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만약에 전자제품 매니저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같은 소재를 썼어도 그 내용에서 이제 본인이 왜 그 편집 개발 업무를 손들고 나서서 했는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렇죠. 어떤 과정이 생각으로 훨씬 그걸 더 했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성과는 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겠고 네. 어쨌든. 결과보다는 그렇죠. 과정과 배경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와의 그 똑같은 경험이라도 직무와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더 네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네, 저도 좀 감이 잡혀요? 네, 이렇게 자소서를 쓸 때 결과에 좀 중심을 해가지고 수상을 좀 했다. 있어 보이기 네네네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앞으로 좀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쓰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다은 학생 참 근데 흡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바로바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맞습니다 이러셔갖고 뭐 이렇게 반박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직 부족하고 전문가시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반박하실 게 있으면 반박하셔도 돼요. 예.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택준쌤 학생들 보면 예. 다은 학생 같은 실수하는 분들 많죠? 네네. 그 네.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약간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식으로.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들을 보면 철저하게 이제 본인 위주의 내용들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뭐 두 분도 이제 글을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제 본인이 쓴 글을 이제 100번, 1000번을 본인이 읽어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을 뭐 본인의 내용들을 잘 쓰긴 했는데 본인을 잘 아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좀 보여준다라고만 해도 저는 충분히 훨씬 더 보완된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뭐 강점과 약점 쓴 2번 항목 조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자, 배려의 가치를 통해서 이루어낸 더 큰 성과라는 네.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의 강점은 배려를 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은 게 네.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를 과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이게 뭐 그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것 같은 느낌보다는 네. 다 좀 수용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이제 적당히 양보할 줄 아는 자세라는 제목이 있는데 다만 저는 조원들이 의견을 너무 들어주려다가 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인데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조원들의 의견을 배려하면서도
제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에 대해 터득할 수 있었다. 네. 예, 어떻게 터득했냐는 거죠, 이걸요. 네, 그렇죠.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장점 한 달락, 단점 한 달락 이렇게 나눠서 썼네요. 이거 어떤 어떻게 괜찮나요, 좀 이거? 보셨어요? 네, 근데 일단 다은 씨도 아마 그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800자라고 하면 한 600자를 위쪽에 이제 장점을 쓰고 200자를 이제 단점을 나름 이제 그 장점을 돋보이기 위한 그런 이제 본인의 방식을 좀 사용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단점과 장점을 그 소제목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장점은 사실 잘 읽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 자기 잘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단점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단락 구분은 이제 뭐 한 소재 단락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한 소재나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본인의 장단점을 같이 드러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본인의 단점을 조금 더 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약간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그리고 소제목만 보면 배려의 가치를 통해 이뤄낸 더 큰 성과는 장점 같아요. 네. 그리고 적당히 양보할 줄 아는 자세도 장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한 거죠. 이제 어. 장점 같은 단점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좀 아. 적지 않았을까 만약 이걸 생각합니다. 단점을 쓰려면 적당히 양보 좀 해!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예. 근데 약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장점을 얘기한 다음에 장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단점을 네. 쓴 거니까 네네.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이제 무슨 좋은 점이 너무 과해서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살짝 좀 그 싫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해를 네, 좀 주실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겠죠. 근데 다은 학생의 자기소개서 이제 단점을 한 3줄 정도로 짧게 쓰시긴 하셨는데 단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내용을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 단점을 쓰라고 한 게 사실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리스크가 뭔지를 파악하고자 함인데 다은 그 학생이 수위를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단점을 쓰긴 써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솔직하게 써버리면 떨어질 것 같고 또 거짓말을 하자니 약간 좀 재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부분을 좀 짚어주는 게 좋을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아마 많이 들어보신 예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저는 느립니다라는 얘기를 단점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느립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메모를 통해서 이제 그 본인의 꼼꼼함을 드러내는 그 이제 보완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꼼꼼한 것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 생활에서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납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한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하죠. 생명과도 같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쓰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업무 처리가 느린 사람으로 이제 판단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한 적절한 활용 소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피하셔야 될 본인의 단점이라고 많이 쓰시는 생각이 분 됩니다.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은 학생이 쓴 단점은 어때요? 치명적이에요?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치명적인 것 같긴 해. 그러면? 굉장히 네.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되게 약간- 바꿔봐야겠습니다, 다은 학생.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학생이 아기들 좋아한다면서요. 네네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근데 되게 약간 너무 스스로 좀 쑥스러워하는 느낌? 그러니까 방송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달라요? 그 평소의 모습과 방송의 모습이? 네, 방송이어서 조금 더 쑥스러운 게 있긴 하네요. 그래요? 원래 좀 대기실에서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지키는 하이드군요. 방송이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가 희생을 너무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희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건 좀 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네. 단점을 좀 찾아서 써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혹시 다은 학생이 그 뭐 스펙이나 네, 대외 대외 활동 활동 이런 거 같은 다 거. 한번 살펴보셨잖아요. 네. 예, 이제 교육적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린 것 같은데 음. 자소서 소재로 쓸만한 거 어떤 거 좀 골라 보셨나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은 학생이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아까 B-를 드렸던 것처럼 쓸 수 있는 소재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비교적 그 최근에 한 경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인터넷 경험도 하나 있으셨는데 그게 또 2016년 이제 겨울 때 하셨던 거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된 상태여서 지금 본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방학 때 혹시 뭐 다른 특별한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교육업체들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꼭 인턴이 아니어도 아까 간접적으로 한 경험들을 자소서에 많이 썼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좀 느낀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내용들이. 아니 뭐 그런 학습지 선생님 같은 그런. 네. 제가 호텔. 말씀드린 게 사실 아르바이트가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르바이트에 합격한 학생을 만났는데 네. 그 시한당 단가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봤더니 저희 아이들도 하는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학부모들과도 또 그 그렇죠. 대화를 해야 네. 되고 네네.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질문들이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다 Q&A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회사에서 원하는 멀티태스킹 영업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테고 네. 가르치는 아이들과 교화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거를 한다면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은 못했는데 해보면 잘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차분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또 나열하면 안 된다니까. 차분하고 꼼꼼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예. 어쨌든 원래 아이들 이렇게 좋아한다는 어떤 네. 뭐 그런 게. 네,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요. 오늘도 또 유력하네요. 그 학습지 교사 좀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네. 그 한 가지 경험으로 여러 분야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당연하죠. 대로 네, 영업이나 뭐 중간에 좀 서비스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네. 진상 같은 좀 부모님들 만나보시고 맞아. 어떻게 그런 좀 거를 또 에피소드를 써볼 대응했는지도 수가 좀 있네요. 써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자소서 이야기 그래요. 나눠봤는데 네. 혹시 뭐 궁금해서 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말을 좀 길게 아니면 해봐요. 다른 거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근데 뭐 오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짚어보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단점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단점이 네. 뭐 또 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단점. 저도 약간 단점이 좀 낯가려요? 치명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네, 뭐 극단적이에요? 지각을 좀 한다던가 아, 네. 지각? 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단점밖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네. 너무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단점 같지 않으면서 단점 같은 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본인의 단점이 뭔지를 다 얘기해 보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봅시다. 예. 단점은 약간 낯 부끄러워하는 거? 나쁜 어, 좀 네. 낯가리는 네, 아저씨 낯 것 같은데. 같은데. 근데 이것도 되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애들 가르치고 왔는데 애하고 낯가리고 부모님하고 낯가리고 이러면 이러면은 네네.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예. 사실 뭐 이제 회사를 지원할 때는 그것들을 본인의 이제 학습지 교사로서가 아닌 뭐 편집 개발이나 이쪽 기획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좀 그런 낯을 가리는 부분들을 쓰는데 또 이력서를 보면 대외 활동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제 상쇄하는 뭐야?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어. 이 사람 면접에서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전면적인 거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면접에서 너무 나 부끄러워하면은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민망하시- 그러니까 면접을 해본 적 있어요? 네, 해본 적 있어요.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좀 그 얘기 좀 해줘봐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면접했던 네. 얘기요? 그냥 이력서 한번 보시고 뭐 이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보라고 하시고 뭐 지원 동기랑 뭐 제가 왜 지원했는지 이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약간 그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평을 받기도 했어요. 혹시 면접 때는? 면접 때는 제가 그래도 당당하게 해서 그런 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풀리네요. 33분이 지나가는 이 마당에 지금 끝내야 되는데 풀리고 있는 우리 지다은 학생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택준 쌤에게 신의 한 수 자소서 작성의 그래요. 신의 한 수 한번 신의 한수는 들어볼까요? 탑의 한수. 네, 탑의 한 수. 오늘도 탑의 네. 한수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은 학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험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제가 뭐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접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돋보일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것들을 좀 잘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는 충분히 이제 내년 합격 특집에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요. 생각입니다. 네. 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이제 눈을 많이 아이 컨택을 많이 못했는데 약간 그 아이 컨택을 좀 해주시는 게 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끝으로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땠습니까? 예. 네,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소서를 혼자만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돌려보다 보니까 제가 써도 되게 잘 쓴 줄 알았어요. 근데 전문가분의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선플러야.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일은 좀 더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질문들 좀 많이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함께 해주신 세계 이태중 가선 그리고 지다은 학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영포자도 이분과 함께라면 합격 레주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호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성북동 소재의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 사업장 안전관리 및 안전 업무 전반을 담당할 안전관리 경력자 1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 대졸 이상, 항만 내 안전관리 경력 5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며 그 외에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 산업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등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 능통자, 컴퓨터 활용 우수자는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5,299만 5천 원입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 북부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출 지원 양식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12월 22일까지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어곡동 소재의 주식회사 대성사입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신차 부품 개발, 품질 관리 2명입니다. 자동차 신차 부품 개발과 품질 현황 관리, 품질 개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청년층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우대사항으로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등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에서 연봉 3,6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각종 경조사 지원, 직원 휴가비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5일까지이며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자사 이력서 양식이 별도로 있으니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유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에서
향상훈련 사업 지원 업무, HRD 훈련 관리 및 행정 지원, 일학습 병영제 사업 업무 지원, 기타 산학협력 사업 관련 업무 지원을 담당할 교육 및 훈련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최소 경력 1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90만 원입니다. 고용 형태로는 12개월 계약직이며 복리후생은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있습니다. 구인 마감일이 12월 2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또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대경 에스코입니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수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할 대기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줄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12월 22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건도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간듯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시나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또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십니다. 시아라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시아라.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갈수록 좋아지는군요. 아 예. 정말요? 아 겨울이라서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안 하다 보니 아, 좋아진다는 게 뭐 네. 살찐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바쁘시는데도 햇빛을 안 불구하고 보시나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요새 하도 서면과 많이 마주하고 있기 좋은 때문에 거 많이 먹습니까 요즘? 예. 아 건강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그 4주 연속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안 바빠요? 일단은 축하할 친구가 있어요. 바쁘시오. 예슬아, 너무 축하해. 너 교육공학에서 산업공학으로 바꾸느라고 일 많았는데 HR 예슬이요? 네. 예슬, 우리 예슬 씨. 한양대학교 감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 선이도 그러니까요. 축하해. 선이 진짜 계속 좋은 축하할 일이 많아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프닝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2부의 도우미 또 조소연 아나운서도 자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 없어요? 예, 저는 없네요. 네, 저도 예슬 씨 축하드립니다. 역시 잘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 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쌤. 네, 그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하스피털러티 직무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하스피털러티를 저번 시간에 우리 미나, 우리 경성대학교 예. 호텔관광경영학과 우리 미나 이력서 미나야. 가지고 한번 끄집어내 봤는데 그래요. 하스피털러티 오늘 마이스 산업까지 같이 분석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관광 경영과 여러분들 전시회, 박람회, 특히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 상반기 하반기 공채 준비하실 때 CJ 풀무원 준비하실 분들도 같이 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은 방송 준비했으니 keep watching me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부분 보여주실 건가요, 쌤? 네. 이게 네. 네.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해도 일단 영어라 어렵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어학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보면 English, Korean, Japanese, 뭐 Chinese 이런 것들 우리가 기입할 때 레벨 어떻게 적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만약 기초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쓰지 마라? 베이직
베이직으로 쓰면 안 베이직 된다고 안 하죠. 된다? 네, 베이직이라고 제발 써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1부에서 너무 귀여운 저희 학생을 보니까 역시 영문이라서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걸 여러분들 간파하셨을 거예요. 네. 베이직은 안 됩니다. 적어도 의사소통이 인터미디엇? 가능하다라는 네.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그래서 왜 능력이 초급인데 왜 뽑나 이거에 대한 그 판단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면서 아, 내 이력서가 저래서 안 뽑았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이제 뭐 그 베이직이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썼는데 막상 뽑아놓고 봤더니만 의사소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자르진 않나요? 다행인 것은 아직 그 기간 동안에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아, 시간이 있군요. 직무에 관련된 영어 회화 표현만 정확히 숙지해서 일단 그래. 취업 면접에 합격하고 나가선 너희 알아서 해. 이게 일단- 저희 전략이죠. 일단 던져, 대고 보는 거예요. 야, 예. 일단 던져보는 거야. 던져보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화이팅. 야생의 어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킬 앤 서티피케이션 부분 중에서 스킬 중 하나인 랭귀지 스쿨 네. 스킬을 윤민아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예. 네. 네, 윤민아 학생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니 이 부분은 참 잘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예. 영어는 intermediate, 한국어는 네이티브, 그리고 중국어는 intermediate 이렇게 어학 실력을 베이식 없이 자신 있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잘 적었어요.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강조를 드리자면 일단 이 친구 기본적인 여러분들 어학 서티피케이션 자격증 일단 TOEIC 스피킹 6 그리고 HSK 5급 정도 구비되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간단 명료한데 여러분들 이게 좀 구체적인 직무로 좀 잡아볼까요? English 중간 정도 다 같이 intermediate입니다. intermediate. 네. 그리고 한국어 이거 뭔가 좀 귀엽죠. 늘 여러분들 귀여워하시는데 네이티브 네. 적어주시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Chinese도 intermediate 써줬는데 제가 약간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English speaking이 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intermediate 정도면 비즈니스 영어 회화를 할 때도 지장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Business Conversation Level in English 이 정도도 좋고요. Chinese 또한 여러분들 HSK는 사실 이렇게 cramming school, 약간 이렇게 written exam에 기초한 거라면 여러분들 요새 스피킹 시험 굳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HSKK라고 하셔서 네. 호텔 관광 경영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중국어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에서 conversational level in Chinese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스킬들 중에 그래요. 랭귀지 스킬 살펴봤는데 다른 부분도 좀 짚어주실 건가요? 그래요. 뭐 네. 자기소개서 그 말고도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네. 짚어주시죠. 조준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가 민아 학생의 레주메 중에서 스킬스 앤 서티피케이션스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 오피스 부분에서는 워드가 베이직, 엑셀 베이직, 파워포인트 나왔어. 베이직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컴퓨터 기술로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리고 HTML 앤 자바에 대해서 역시 베이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요. 베이직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못한다는 얘기라고 그들이 이해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좀 뭐 기본적이라는 거라도 할 수 안다고 이해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가 영어를 모른다는 상태에서 저 이력서를 만약에 저희가 HR 매니저라고 suppose 한다면 어떻게 보이세요? 베이직으로 저렇게 적어놓으니까? 일단 매력 되게 있진 않죠. 되게 보기 그러게요. 싫네요. 저게 꼴보기 내레비를 딱 싫다. 써놓으니까 내레비를 써놓으니까 되게 좀 그렇긴 하네요. 아, 꼴보기 싫다. 아, 근데 제가 봐도 일단 베이직 사실 성애자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베이직 왜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뭐 블랙 앤 화이트 톤이다 뭐 베이직 톤 좋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건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이 네. 아셔야 할 게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직무가 이 친구가 하스피탈리티 직무로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 판촉 홍보물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함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쪽을 먼저 직무 적합성에 맞게 앞쪽에 써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MS 오피스 스킬을 당연히 상단에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네. 보면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먼저 적고 포토샵도 먼저 적고 HTML, 자바 이런 것부터 먼저 잡았는데 컴퓨터 분석에서 일단은 워드 파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보통 누누이 상반기 하반기 공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뭐 컴한 1급까지는 사실 뭐 공기업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가산점이 부과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5개 함수 있죠. 특히 뭐 VLOOKUP, SUM 함수, IF 함수, COUNT IF 함수, DATE 함수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사실 해외 취업을 할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내가 모스 마스터라든지 컴할 2급이 솔직히 말씀드려 없으시더라도 이 5개 함수만 활용이 가능하다면 일단 Proficiency in Excel로 써주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팁을 좀 드려볼게요. 차라리 네. 프로피션시 엑셀을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용적으로 더 네. 나아 보이는. 예전에
조쌤, 도민혁 쌤도 그랬잖아요. 네네. 그 컴말 같은 거 하지 말되 굳이 하려면 엑셀 엑셀. 공부나 좀 하든지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기 때문에 엑셀이 사실 관건이에요. 엑셀의 그 어떤 부분을 좀 장점을 살리는 강조를 게 네. 중요한 것 해봐야겠네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베이직이 난무한 이 자소서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 바꿔볼 수 베이직 있을까요? 난무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조금 제가 좀 멋있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직무에 맞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위 너무 작성하신 거 좋아요. 이 친구 또한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좋으신데 일단 이것을 직무에 맞게 슬쩍 한번 바꿔볼게요. 되게 있어 보인다 저렇게. 예, 네. 있어 보이죠? 역시 보여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의 별표를 볼 수 있는데요. 예.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하이라이트 강조된 거 앞에 별표를 붙여주시면 좋고요. 네. 동사의 ed 형태, 일단 세 가지 단어 했었다. 형태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네. 했음 이런 했음. 표현이에요. 했음. 그래서 만들어냈다인데 잘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일단 제가 대문자화한 것은 MS 워드하고 MS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객과 관련된 컨택 정보를 모두 그 내가 세일즈, 내 감가 분석과 이 내 실제 넷 프로핏, 순이익 이런 것에 관련된 정보를 실제로 데이터 구체화시켰다. 뭘로? MS 워드와 엑셀을 엑셀로. 사용해서. 네, 그래서 그걸 created라는 단어로 썼고요. 예. 또 두 번째도 보시면 빅데이터하고 자바를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맞춰서 요새 베이스 아시겠죠? 보면 저희가 사실 어카운팅 부서에서 ERP 많이 쓰면 더 좋은 오라클, 그렇죠. 오라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계 기업 혹은 중강소기업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예. generated report 어떤 걸 쓸 수 있냐? 내가 오라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포트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HTML도 슬쩍 언급이 되죠.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은 조금 챙기시면 좋아요. responsible라고 하면은 이거에 관련된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와 관련돼서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있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동사를 써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명사 앞에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었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역시 MS 엑셀로 모든 데이터 분석. 근데 이거를 행정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작성을 하는데 책임감이 있었음 이렇게 써주시면 기가 막히게 직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요. 네. 아까 베이직이 난무한 것보다 훨씬 낫네요. 예. 네. 실력은 그게 그건데 네, 조삼모사지만 그래도 훨씬 더 네, 훨씬 나아 낫네요. 보이는 네. 표현력을 저희가 네, 함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또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어떤 게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예. 보통 많이 나오죠. 저희 잡정보센터 1부부터 많이 보신 분들은 누누이 하실 겁니다. 미소지기. 네. 미소지기. 그렇죠. 네, CGV 미소지기. 내가 이것을 고객 관리에 관련해서 누누이 쓰시고 CJ에 아주 오질나게 쓰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질나게 나왔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좀 직무 중심에 맞추어서 요번엔 영문으로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네, 유민 먼저 학생의. 유민 학생의 레주메에서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산의 CGV에서 근무했다고 적었고요. 네. 또 포지션은 파트타임 스텝이라고 적었네요. 예. 근무한 기간, 또 슈퍼바이저의 이름과 역할,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 이메일 주소까지 적는 게 레주메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력상 기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꼼꼼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러게요. 뭐 슈퍼바이저 이름 이런 것도 다 파트타임이라는 들어가 거는 이제 있네요. 아르바이트인 건데 예, 그렇습니다. 뭘 다 적으라고 그러네요. 네. 조금 그러니까요. 이게 국문 이력서나 온라인 이력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상이하신 걸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찝어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가 히든 챔피언 기업, 중강송 기업의 인턴십 채용으로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친구 이거 혹시나 프로드 약간 이 이력서를 너무 소설로 쓴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단서 조항으로는 사실 정확한 이름과 번호, 가끔 그 여러분들 HRM 매니저나 HR 디파트에서는 사실 전화를 직접 하시진 않는데요. 어카운팅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 프로세스를 수치화해야 되는 분야 같은 경우는 경력직의 경우에 직접 메일로 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걸 꼭 작성해 주시면 일단 영문 이력서 자체가 베이직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점이니까 어필하시면 좋겠죠. 크게 문제는 뭐 없는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적은 거에서? 네. 자, 업무 그리고 부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죠. 네. 업무 부분도 궁금한데 네. 뭐 레퓨테이션 관리라고 이걸 하는지 그 외 사회생활 경험을 레주메에 좀 적으려면 잘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밑에는 어떤 실제로 네. 업무를 했는지 적는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적었는지 조효선 아나운서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밑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예. 많은 남자와 여자 고객들, 전 연령층의 고객을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했다. 그리고 티켓과 팝콘, 음료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팔았고 영화를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고객들의 의견과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응대했다.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전에 CGV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취준생들이 똑같죠?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해보는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라 선생님의 빛나는 첨삭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영화를 쾌적한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큰 영화관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그래서 뭐 궁금해지는 팝콘을 상황입니다. 치우거나 예. 무언가 네. 그렇게 클리닝 했던 경험이 있으면 쓴 건데 네. 자, 다 같이 집중을 합시다. 여러분 네. 보면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 영어를 영어 너무 잘 썼는데 하셨을 거예요. 맞아, 영어 잘 썼어요. 문법에 맞게 너무 잘 썼는데 네. 행위를 직무로 바꿔봅시다. 자, 네. before, after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모든 연령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미나는 아마 over ages를 찾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이게 토익 스피킹 6나 7, 파트 6나 7의 보통 기출 출제이기 때문에 역시 잘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 바꾸셔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밑에 걸 보시면 결국 total up, 내가 모든 그러한 재무제표에 있는 것을 cash out, 내가 모두 총 집계를 해서 이거 챙기세요. each shift. 여러분들 보면 보통 3교대나 2교대 하시잖아요. 모든 교대 근무 시간에 맞게 인수인계를 재무제표에 맞게 해주었고, 그쵸? 그리고 모든 insured, 확실히 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나오네요. 확실히 해줬다. 모든 거래 사항이 기록이 되고 정확하게 업무가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인수인계 및 재무회계 업무, 내가 엑셀 또한 5팩터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어필이 되는 직무 중심 영어 표현이 그래요. 되었습니다. 같은 영어 문장이지만 단어의 어떤 수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었다. 네, 맞습니다. 구체성도 있겠고. 네. 다음 거 바로 좀 짚어주시죠. 네. 티켓 말고 팝콘 팔았다 뭐 이런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비포는 보셨기 때문에 밑에만 좀 보시자면은요. 이 표현을 좀 챙기시면 좋아요. 미소지기 여러분들은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셔야 돼요. 박스 오피스는 매표소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박스 오피스 많이 팔렸다는 표현은 뭐 reach climax at box office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박스 오피스에서 내가 다음 영화가 무엇인지 정보를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교대 시간에 맞춰서라는 구체적인 정보 사항이 들어가게 됐죠. 다음 영화 상영 시간 이런 것들 제대로 띄워놓는 것 또한 내가 컴퓨터 업무를 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다음 줄에 보면 역시 all ticket procedures 그렇죠.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보면 in place before each event 이 부분 집중. 마이스 산업 하시는 분들은 전시회나 혹은 내가 영화 상영관에서 이러한 프로모션이 있을 때 이전에 매칭을 시켜놨다라는 좋은 CRS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업무까지 접근시킬 수 있는 직무 표현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꿔놓으니까 훨씬 훨씬 전문적이네요. 더 있어 보이는데. 네. 예, 오늘도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네, 아주 시아라 알찬 쌤이 시간이었던 것 아주 같습니다. 꿀팁이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시아라 쌤 또 조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특집이죠. 왜 드러나 시즌3는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